자원관리 능력 실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을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다음 글과 A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세훈이가 선택할 여행지는 그랬습니다. 자, 세훈이가 어디로 갈 거냐 이겁니다. 자, 다음 달 셋째 주에 연휴던데 그때 여행 갈 계획 있어? 세훈이가 이번에는 꼭 가야지. 월수금이 공휴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연가를 쓰면 앞뒤 주말 포함해서 최대 9일 연휴가 되더라고. 그런데 난 연가가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그렇게 길게는 안 돼. 그래도 이번에 꼭 해외여행을 갈 거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최대 9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9일이에요. 월, 수, 금. 이날은 쉬는 날이고요. 앞뒤로 보면 토일이 있습니다. 토일. 여기서 만약에 화요일과 목요일까지 쉬어주면은 최대 9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휴가 하루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화를 쉬던가 목요일 쉬던가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화를 쉬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5일이고요. 목요일 쉬게 되면 연속적으로 해서 5일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만 덜 쉬는데도 최대 5일이 되는 거죠. 됐죠? 최대 5일입니다. 자, 그래서 5일짜리까지 가능한 걸 보셔야 되고요. 어디로 갈 생각인데 나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너무 오래 타면 힘들어. 그래서 편도로 총 비행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직항인 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이내인 직항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직항. 자, 이러면 또 추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 기간은 어느 정도로 갈 거야? 최대한 길게. 가능한 한 최대한 길게입니다. 그 얘기는 5일을 다 쓰는 게 좋겠죠. 5일 다 쓰는 게 없다 그러면 4일이라도 써야 됩니다. 자, 정해 다녀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 기간으로만 보면은 두바이 가능하고요. 모스크바 안 되죠? 방콕 가능합니다. 홍콩 가능하고 뉴욕 가능해요. 일단 첫 번째 이 기간만 놓고 봤을 때 모스크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비행 시간은 8시간이죠. 8시간 직행입니다. 8시간 직항 이하로. 그러면은 일단은 방콕이 안 되죠. 그죠? 뉴욕이 안 되네요. 그럼 남은 거는 두바이하고 홍콩 2개 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긴 거 바로 두바이.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되면은 조금 더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차는 6시에 출발. 그 다음에 24시 이내에 모든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종착지에 들어온다. 다시 24시 이내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24시 출발한다. 막차가 24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차가 24시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버스의 출발지와 종착지는 같고 한 방향으로 운행되며 한 대의 버스가 1회 운행되는데 소요시간은 2시간으로 고정입니다. 교통체증, 그 다음 도로사정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해 줬어요. 그 시간대별로 A 시간대가 11시 40분, 12시, 12시 30분 이런 식으로 배차 간격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을 예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A 시간대, B 시간대, C 시간대. 그 다음 구분해서 보시게 되면 평일이냐, 토요일이냐, 아니면 일요일, 공휴일이냐.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습니다. 일단 특징을 좀 보시면 요건 좀 보고 갈게요. A 있잖아요. A 시간대. A 시간대. A 시간대 같은 경우는 총 몇 시간이면 6시간입니다. 6시간입니다. 6시간. 분으로 따지면 360분이죠. 근데 배차 간격을 보시게 되면 20분, 30분, 40분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냐면 120입니다. 120.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120분이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공배수 중에 36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B 시간대를 보시게 되면 2시간이죠? 2시간. 120분입니다. 120분이고 그 다음에 30분, 40분, 60분이에요. 역시 최소 공배수가 12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C는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입니다. 10시간. 10시간이면 얼마예요? 600분입니다.
그리고 ABC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그 40, 60, 75거든요. 60, 75. 됐죠? 그러면은 40분과 60분과 75분.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 600이에요. 600. 600이에요. 됐죠? 자, 그러기 때문에 다 보시게 되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시간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이 딱딱딱 떨어지게끔 일단 시간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요일이 눈에 띕니다. 왜 눈에 띄냐? 나머지는 끝에가 0으로 끝나는 분입니다. 그죠? 시간을 나누기가 수월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이 40분이다 그러면은 2시간 만에 돌아와요. 그죠? 보세요. 정각, 예를 들어서 10시다, 뭐 14시다 그럼 14시 40분, 15시 20분, 16시 이렇게 정각에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70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5분이다 그러면 75에다가 4를 곱해야 300분이거든요. 즉 5시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정각에 떨어지는 게. 그죠? 나머지는 정각에 떨어지는 게 어렵지 않은데 75분짜리 요것만 조금 어렵다라는 거. 자, 그거 감안하고 한번 볼게요. 기억. 공휴일인 어린이날입니다. 출발지에서 13시에 버스가 출발한다 그랬어요. 13시. 공휴일 이러면 배차 간격이 60분이기 때문에 12시 출발, 13시 출발. 기억은 뭐 문제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막차는 출발지에서 반드시 22시 이전에 출발한다라고 했는데 자, 22시 이전에 출발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당연한 얘기일까요? 얘가 그 운행 시간이 2시간이잖아요. 운행이 2시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시간이 어떻게 돼요? 되기 때문에 24시까지 들어오려면 22시 이전에 출발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었어요? 디귿. 일요일에 막차가 종착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23시 20분입니다. 잘 보세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디귿. 막차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막차 기준. 75분이잖아요. 75분. 일요일은 공휴일과 똑같이 C시간대 같은 경우는 75분 단위로 끊기니까. 근데 얘는 한 사이클 도는 게 얼마예요? 5시간입니다. 5시간. 정각에 딱 떨어지는 게. 그러면 정각에 딱 떨어지는 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조금 복잡해요. 상황 자체가. 일단 14시에 출발했어요. 그죠? 그럼 다음은 정각에 떨어지는 게 언제라고요? 5시간 뒤. 요때 떨어진다고요. 그죠? 자, 막차 시간은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돌아오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시 15분. 75분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1시 30분.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시 45분. 시간만 놓고 보면. 근데 이때 출발하면은 24시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돌아오려면은 이때 출발해야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21시 30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시간은 23시 30분이 되겠죠. 그 답은 디귿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출발지에서 9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한다면 이날은 토요일이다. 디귿만 조금 귀찮고 리을도 쉬워요. 왜냐? 자, 9시 30분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9시 30분은 A 시간대고요. 평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20분, 40분 단위. 즉 짝수 시간대 단위이기 때문에 절대 30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토요일만 가능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도 역시 좀 추리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K공사의 동절기에 인력을 감축하여 운영한다. 아래 조건을 고려할 때 동절기 업무시간 단축 대상자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업무 성과는 A, B, C, D까지 있어요. 그다음 통근거리는 짧게는 3km, 길게는 75km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조건에서 K공사의 동절기 업무시간 단축 대상자가 2명입니다. 자, 2명을 뽑을 건데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상위 40%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사람 수가 10명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상위 40%입니다. 상위 40%. 자, 상위 40%. 이 얘기는
상위 4명이란 얘기죠. 4명. 됐죠? 4명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로 매겨진다. 동순이 발생했을 때는 동순위를 다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고려 볼게요. A가 2명 있어요. 박슬기하고 김태란. 그 다음에 B가 박희영, 이지규, 지금 지규네요. 김성배, 준석. 6명이 됐어요. 그죠? 6명. 근데 6명이 모두 다 해당 사항이 돼요. 왜냐면 동순위는 같이 치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근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에만 동절기 업무 시간 단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이 있는데 이 6명 중에 50km가 안 되는 사람 박희영 빼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50km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박희영 하나 나가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순위 발생 시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지규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김성배 안 됩니다. 한지혜 안 돼요. 한지는 애초에 안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럼 남은 게 3명 남았죠? 박슬기하고 그 다음에 이준서하고 그 다음이 김태란 이렇게 3명 남습니다. 자, 근데 위의 조건의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통근거리가 먼 사람 위주로 간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준서하고 김태란이고 박슬기는 55km예요. 그죠? 자, 그래서 김태란, 이준서, 김태란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답은 갑자기 막판에 좀 생뚱맞게 답이 나왔어요. 그죠? 자, 뭔가 이런 것 중에 좀 어려운 형태가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찾기만 하면 되는 형태인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점. 그죠? 어떤 경우에는 가점이 들어간다. 그죠? 그런 것들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하고 단순히 유무 된다 안 된다만 따지면 쉽지만 가점을 부여해서 그 가점을 더해 갖고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가서요.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 자, 10번 문제는 A 부처에서 갑을병정 4명의 직원으로부터 국외 연수 신청을 받아 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1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즉 1등 차지라는 거겠죠. 자, 정부가 선발 기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적용할 때 각각 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가능성으로 얘기했네요. 그냥 1등 차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행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 경력은 만점 15년 이상이 만점 대비 100%. 자, 그 다음에 10년 이상 15년 미만 70%, 10년 미만 50%. 근무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자만 선발한다. 5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상은 3회 이상이 만점 대비 100, 1, 2회가 50, 0회가 0%입니다. 됐죠? 자, 지금 근무 경력 나와 있고, 그죠? 포상 나와 있어요. 근무 성적과 그 다음에 외국어 성적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상황이. 자, 그 다음에 A 부처의 국외 연수 신청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근무 경력, 포상, 근무 경력과 포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외국어, 여기서 복잡해지네요. 외국어 성적은 갑과 을이 만점 대비 50%, 병과 정이 80%, 100%. 그다음에 근무 성적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네. 을만 만점이고 나머지는 동점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을만 만점이래요. 을이 만점이라고 했다면 갑병 정도 만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을만 만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갑병정은 만점은 아닌 거예요. 됐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개정 현행으로 봤을 때 갑을 병 정을 봐야 되고 갑 정은 볼 필요 없겠네요. 정은 3년이에요. 3년. 그럼 갑병정만 갑을 병만 보면 되네요. 갑, 을, 병.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현행을. 자, 외국어 성적이 갑하고 을이 50%라고 했으니까 15점씩입니다. 그 다음에 병은 80%라고 했으니까 24점.
그다음에 근무 경력에서는 갑은 30, 을은 20년이에요. 15년 둘 다 이상이고 병은 10년이니까 70점? 70%? 그래서 여기가 40점, 40점, 70%, 28점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근무 성적은 을만 만점이에요. 을만. 그러면 얘는 모르죠. 나머지는 20점 만점이고 모릅니다. 포상은 2회, 4회, 0회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0점이 돼야 되고 2회니까 5점, 10점. 0회. 자, 이러면은 60 더하기 x. 자, 이렇게 더하면은 85점이네요. 근데 여기는 52 더하기 x입니다. x의 값이 얼마큼 될지는 따져봐야겠지만 x의 범위는 있어요.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됐죠? 자, 왜냐면 이게 지금 근무 성적이 나머지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준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20점 더해봐야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을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계정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갑을병. 자, 계정안에서는 50점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럼 50%에 해당하고 병은 80%에 해당했으니까 25, 80%니까 4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 경력이 20으로 줄었어요. 근데 근무 경력이 갑하고 을은 만점이고, 그 다음에 병의 경우는 10년이니까 70%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점, 20점. 14점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무 성적. 근무 성적은 을만 만점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모르고. 됐죠? 그 다음에 포상의 경우는 2회, 4회, 0회네요.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가 4회, 0.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55 더하기 y 75.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54 더하기 y. 근데 y도 역시 뭐예요? y는 지금 그 포상이 아니라 근무 성적이 10점 만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10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얘가 되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하든 현행이든 을만 가능하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차 관련 문제 좀 보도록 하죠. 11,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차 문제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그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은 그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GMT. 그죠? 그린위치 천문 연구된가 있습니다. GMT라고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몇 시간이다. 플러스 몇 시간이다가 있고 마이너스 몇 시간이다. 마이너스 몇 시간이다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빠르다라는 거예요. 빠르다. 늦다. 뭐가? 느리다. 뭐가? 시간이. 근데 이 빠르다라는 것과 느리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 빠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느리다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빠르다라는 건 뭐냐면 특정 시간에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느리다는 특정 시간에 늦게 도착한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3이고 얘가 플러스 7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런던 GMT 플러스 3 플러스 7이니까 얘가 얘보다 4가 크죠? 이 얘기는 A보다 B가 4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여기 첫 번째, 이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자면 24시간이고요. 원의 한 바퀴 가격이 얼마예요? 360도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 15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1시간이 15도를 의미해요.
됐죠? 1시간 15도다. 그래서 3과 7이다 그러면 얘가 4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60도를 앞섰다는 얘기예요. 60도 앞에 있다. 쉽게 단순하게 보면. 동경이 얼마다? 60도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동경 15도 앞이란 얘기는 플러스 1시간이란 얘기입니다.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서경이라고 있어요. 서경은 마이너스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 동경 30도다. 서경 75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플러스 2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플러스 7, 7시간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끝났습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시차 문제를 풀 때는 분명히 출발 지역이 있고 도착 지역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출발지를 기준으로 잡든지 도착지를 기준으로 잡든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제가 문제를 쭉 봐왔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가 거의 풀렸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그러면 한국 시간 또는 한국이 없다 그러면은 출발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됐죠? 원칙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다.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출발지 기준으로 하나, 도착지 기준으로 하나 문제 푸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됐죠? 하지만 하나로 정할 필요는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고 일단 한국의 현지 시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중국, 에티오피아, 적도 기니, 광저우, 아디스 아바바, 말라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저우보다 우리나라가 1시간이 앞서 있어요. 그죠?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보다는 몇 시간 앞서 있는 거예요? 6시간이 앞서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말라보보다는 8시간이 앞서 있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나라가 플러스 9거든요. 상식입니다. 이거는 플러스 9. 그러면은 광저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저우. 우리가 1시간 빠른 거니까 플러스 8. 그 다음에 말라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보. 우리보다 8시간 느리죠?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에티오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3이고. 그죠? 그거까지. 자,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그다음 비행 시간이 있고요. 경유 시간도 있다. 경유 시간은 그냥 순수하게 더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11번. K부장은 2020년 12월 5일 8시 40분에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어요. 12월 5일입니다. 몇 시예요? 8시 40분. 자, 적도 기니로 갔다. 적도 기니. 말라보네요. 말라보. 자, 두 번째 경유지인 아디스 아바바예요. 지금 적도 기니로 가는 거는 가는 거고요. 일단은 경유지로 가야 돼요. 됐죠? 자, 아디스 아바바에 도착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적도 기니로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K부장이 두 번째 경유지인 이랬는데 이게 설명이 너무 친절하지 못했네요. 뭐냐면 인천 광저우에서 다시 아디스 아바바로 가고 아디스 아바바에서 말라보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란 얘기는 일단 광저우를 어떻다는 얘기예요? 거쳤다는 얘기예요. 됐죠? 거쳤다. 자, 현지 날짜 및 시각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비행 시간을 볼게요. 비행 시간이 3시간 50분. 그죠? 3시간 50분. 그 다음에 11시간 10분입니다. 이러면 더하게 되면은 15시간이 되는 거죠. 됐죠? 자, 비행 시간은 15시간이에요. 근데 중간에 광저우에서 경유 시간이 있어요. 4시간 55분 있습니다. 자, 그 4시간 55분. 이렇게 되면은 19시간, 19시간
55분 동안 비행 및 경유지에서 대기를 한 거예요. 됐죠? 이랬을 때 아디스 아바바에 도착한 시간을 그랬으니까 19시간 55분을 더하고 6시간을 빼면 되죠. 왜냐면은 아디스 아바바가 6시간이 느리니까. 이렇게 갈게요. 편의상. 6시간을 먼저 뺄게요. 2시 40분. 이게 아디스 아바바의 시간입니다. 거기다 얘를 더한 거 아니에요. 됐죠? 자, 더하게 되면 22시 35분이 되네요. 됐죠? 자, 그래서 같은 날입니다. 자, 12월 5일 똑같고 22시 35분이니까 이거를 오후로 따지면 10시 35분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기상 악화로 인해서 광저우에서 출발하는 아디스 아바바행 비행기가 2시간 지연돼서 출발했다. 적도 기니에 도착하는 것은 언제냐? 자, 이건 조금 활용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세트형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됐죠? 대표적인 자원관리 문제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컷 계산하게 해놓고 갑자기 부장님이 그래.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나. 일부 수정을 해서 줘요. 그죠? 그러면 딱 수정한 것만 반영을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면 안 된다고. 똑같아요. 얘도. 무슨 얘기냐. 어차피 코스 자체는 어떻습니까? 코스 자체는 인천에서 광저우로 가고 광저우에서 아디스아바바로 가고 아디스아바바에서 말라보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가 일단 뭐예요? 말라보입니다. 아니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여기까지가. 그죠? 근데 다만 광저우에서 2시간이 지연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다 2시간을 더해. 그러면은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한 시간이 나오는 거죠. 언제예요? 12월 6일. 12월 6일 00시 35분. 이게 어떤 시간이에요? 현지 시간입니다. 아디스아바바. 근데 기니로 가야 되는데 기니는 아디스아바바보다 오히려 2시간 느립니다. 됐죠? 그럼 요거는 적도 기니 시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적도 기니 시간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2시간을 빼야 되죠. 다시 돌아왔네요. 이게 뭐예요? 적도 기니 시간으로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한 시간입니다. 좀 복잡하네요.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걸려요? 아디스아바바에서 말라보까지가 5시간 55분이네요. 그죠? 아, 근데 경유 시간이 또 있네요. 6시간 10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유 시간 6시간 10분에다가 아디스아바바에서 말라보로 가는 비행 시간을 더하면은 12시간 5분입니다. 맞죠? 여기다가 12시간 5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12월 6일이 되고요. 오전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2월 6일 오전 10시 40분. 그래서 답은 4번. 소요 시간을 안 구해도 답이 나오네요. 그죠? 자, 소요 시간을 구하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총 소요 시간은 뭐냐면은 비행 시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경유 시간 다 더하면 돼요. 단순합니다. 다행히도 소요 시간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답이 나왔네요. 4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행 시간하고 경유 시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34시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14, 15 중에 14만 좀 보려고 해요. 15는 좀 단순한 내용이라 14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게 평가 점수,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해봐라. 뭐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답하시오. B시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등의 건설 과정이 쾌적한 거주 됐습니다. 자, 평가 점수별 인증 등급을 보게 되면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최우수. 70에서 80점이다. 우수. 그 다음 60에서 70이다. 우량. 50에서 60이다. 일반. 이렇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와 우수 등급이면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는데 어떻게 감면이 되느냐 나와 있죠. 최우수 등급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이면 12% 감면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우수 등급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2등급이면 4% 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14번 볼게요. 다음 상황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A건설회사가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예상되는 친환경 건축물의 평가 점수가 63점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3등급입니다. 이러면 못 받아요.
왜냐면 63점이면 우량이고 3등급이면 어차피 안 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 친환경 건축물 평가 점수를 1점 높이는 데는 1,000만 원, 한 등급 높이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신축 건축 건물의 감면전 취등록세가 20억이에요. A건설회사는 경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취등록세 감면액에다가 추가 투자액을 뺀 것이 가장 큰 게 이익인 거죠. 그렇죠? 즉 취등록세 감면액은 크고 추가 투자액은 상대적으로 작은 게 좋다. 나머지는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형태가 총 4가지입니다. 뭐냐? 어차피 받으려면은 얘를 70점을 만들고 요거를 2등급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안 되면 감면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80점 만들고 2등급으로 가던가. 아니면 70점 만들고 1등급으로 가던가. 80점 만들고 1등급으로 가던가. 상황을 이렇게 4개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점수를 1점 높이려면 1,000만 원, 등급은 2천만 원이니까 7점 높이고 등급 하나 올렸죠. 9천만 원 들었습니다. 자, 17점 올렸어요. 1억 9천 들었어요. 자, 요거는 1억 1천 들죠. 요거는 2억 1천 듭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기업 추가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 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다. 자, 가장 경제적 이익이 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최소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가 맞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혜택을 못 받느냐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취등록세가 20억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면 4%입니다. 여기 4%면 얼마예요? 0.04. 8천만 원이에요. 즉 8천만 원 감면받자고 9천만 원을 넣은 거예요. 음수가 나옵니다. 경제적 이익이 없죠. 손실입니다. 근데 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8%인가요? 8%죠. 8%면은 1억 6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5천만 원 이득이네요. 됐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 이후에 얘도 이익이 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에너지 효율 1등급 받기 위해서 얘가 가장 크다. 요게 가장 크대요. 얘도 해봐야죠. 1억 9천 들었어요. 근데 얼마 버는 거? 8%. 그러면은 돈은 이거 감면받았는데 돈은 이만큼 집어넣는 거죠. 손해. 그렇죠? 얘는 이렇게 하면 12%입니다. 12%면은 2억 4천이죠. 3천. 얘는 5천이네요. 얘가 가장 이득이네요. 그죠? 자, 맞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다음에 디귿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3등급 받는 것보다 A건설회사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가요? 이익인가요? 아니에요. 2등급이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이 경우와 이 경우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손해. 얘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2등급 맞으면 안 돼요. 됐죠? 자, 됐습니다. 네, 손해네요. 손해. 자, 그렇기 때문에 3등급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원관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이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풀어드리진 못했지만 문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서 유형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